보니까 지난 4월 5일 날 LG 헬로우 TV인가요? 거기서 김진무 한국중문교육연구회 이사장님 인터뷰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. 네, 김진무 한국중문교육연구회 이사장. 네, 한국은 내 인생의 새로운 무대, 한중간 다리 놓을 것. 이런 제목으로는 기사가 실렸는데, 이 김진무 이사장님 이따가 좀 더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한 75세이시고요. 중국 길림성 출신이시고 중국 동포 2세인 조선족 학자입니다. 2006년도에 세명대학교 그쪽 교수로 초빙이 돼서 한국에 왔다 그러고요. 그래서 20년 가까이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대학에서 중국어와 이 중국 문화를 가르치면서 한중 문화교류 또 가교자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김진무 이사장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네, 이 중국 동포로서 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 달라 하니까 이 한국 국적 취득과 영주권 취득과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그 인터뷰에 윤경민 요 기자님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. 이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? 네, 김진무 이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죠. 한국에서 지금 교수로 또 조선족 학자로 20년 넘게 가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, 뭐 여러 가지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김진무 이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내심 조선족을 깔보는 사람들, 업신 여기는 사람도 좀 있어요. 예를 들면 대림동이 범죄 소굴이라고 또 조선족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. 이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을 마치 범죄 소굴처럼 표현하는 건 매우 불쾌하죠. 네, 뭐 우리는 중국 동포들을 다 이거를 보면서 속상하리라 생각합니다. 뭐 대림동이 대표적인 지역인데요. 대림동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. 근데 전 그쪽에, 우리 동포분들도 대림동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또 깨끗한 거리, 이런 만들기 위해서, 또 다각도로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고 있고요. 네. 그래도 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또, 그런 사건, 사고도 일어나기 마련이죠. 근데 그거를 너무 부풀려서 마치 범죄 소굴처럼 이렇게 하는 거. 아마 좀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,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화이니까요. 네.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. 이거를 좀 알아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동포,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특히 우리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동포들도 물론 좀 많이 노력하게 해야겠죠.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민들의 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도 많이 필요하다. 네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이 조선족 처우에 관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. 조선족 처우에 관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. 네,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.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있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어쨌든 이 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또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, 네, 김진무 이사장님의 답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평등, 공평, 존중의 정책과 방침으로 조선족을 대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평등하게, 공평하게, 또 존중, 뭐 이런 마음으로 정책과 방침으로 조선족을 대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초기에는 같은 민족이라고 조선족을 배려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 귀화를 신청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. 예전에 없던 시험이 생긴 거죠. 기화 시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나이가 60, 70인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? 필기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러니 기화하기도 어려운 거죠. 한국이 좋아서 같은 민족으로서
또 한국인으로 기화하려고 해도 시험에 미끄러져서 뭐 국적 취득이 안 되니까 당황스럽죠. 이 한국말은 한국 사람처럼 하고 습관이나 문화도 다 적응해서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필기시험 때문에 떨어지니 문제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기화시험 면제와 같은 배려가 필요합니다. 네, 이 기화시험 문제, 변제와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또 영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일정 금액의 연 소득이 있어야 조건이 있습니다. 3년 전에는 3,780만 원, 또 작년에는 4,250만 원, 지금은 4,405만 원. 올해는 더 올랐죠. 올해는 뭐 4,900만 원이라는 것 같습니다. 이 GNI를 얘기를 하죠. 네, 국민 총소득. 그 기준에 부합해야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, 네,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1년에 수입이 4,400만 원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인 건데, 일반적으로 그 정도 소득 올리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더군다나 이 배우자도 별도의 같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입니다. 나이 70 넘은 여성이 남편과는 별도로 그 정도의 연소득을 올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. 배우자에게까지 그런 제한 조건을 내거니 영주권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죠.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김진무 한국중문교육연구회 이사장 님의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뭐 김진무 이사장님이 얘기한 건 그것입니다. 그렇죠. 이 지금 한국에서 60대,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, 여러분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40대, 50대 이 젊은 나이에 오셔서 한국에서 20년, 30년 가까이 생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는 한국인화가 되신 거죠, 거의. 근데 한국에서 계속 살려면은, 그래, 아무래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또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정말 너무 까다롭고 또 기화시험이라는 게 이게 너무 어렵다. 이런 얘기죠. 지금은 60대, 70대 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, 좀 기화시험 면제라든가, 좀 그런 거를 좀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뭐 소득 수준도 그렇고요. 네, 그래서 이제는 뭐 중국에도 좀 많이 좀 바뀌고 그래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시 적응해서 살기 어렵고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좀 나이 드신 분들, 좀 고령화 시대에 맞고 있는 동포분들이 상당히들 이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, 그냥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, 한국에서 살려면 그래도 한국 국적이 있어야 뭐 여러분들 안심 놓고 좀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이 국적 기화 뭐 이런 부분, 내가 볼 때는 뭐 10년 이상 한국에 와서 또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해서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는 특별 기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기화 시험도 면제도 해주고 좀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뭐 한번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